안녕하세요. 음악 제작 실습 11주차 수업입니다. 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비대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대면을 원하셨으니까 남은 시간 모두 다 비대면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이 11주차고 12, 13, 14주차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15주차 역시 비대면으로 대체 과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수업은 이 대체 과제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가는 이제 시간이 될 거고, 이 수업이 최초에 목적했던 하나의 음악회를, 음악이라는 컨텐츠를 그냥 보고 끝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영상으로 담아서, 음원으로 담아서 유튜브에 스트리밍을 해서 올리던, 아니면 DVD에 담아서 컴퓨터의 파일로 가지고 있던 뭔가 하나의 컨텐츠로 생산하는 정말 음악 제작 실습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음악 제작 실습 2는 사실 1에서 했던 세부적인 내용의 복습 이후에 계속 졸업 연주라던가 위클리라던가 기획 연주 같은 데에 3, 4명씩 팀을 짜서 실무로 투입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비대면 수업은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많은 이펙터들, 편집할 때에 겪을 수 있는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은 자기소개 영상이라던가 차후에 진행될 연주 영상의 리버브 입혀보기, 화면 뒤집어진 거 반대로 돌려보기, 이런 과제들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파일로서 총체적으로 하나의 영상을 완성하고 그거를 유튜브나 이런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비디오 플랫폼에 올릴 수 있도록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걸 기말까지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서제스처는, 혹시 이 수업에서 나는 반드시 실무를 한번 경험해 보려는 생각으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실무 경험 안 하는 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2번, 다음 주에도 2번, 이렇게 향후 한 4번 정도 국민대에서 제가 계속 그 조그마한 홀에서 하는 스트리밍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무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실제로 실무 참여하는 건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오셔서 그냥 교육을 실무 교육처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렇게 자리를 조금 마련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음악 회장에서 라인도 한번 감아보고 유튜브 스트리밍도 덜덜덜 떨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리버브에 관련된 거를 좀 더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리버브의 이해라는 영상을 하나 이제 추가로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수업은 그래서 그 리버브를 잘 이해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스트리밍을 했던 사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요? 물론 너무 연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음악은 너무 좋죠. 근데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한테도? 건조하다라는 건 뭐냐면 잔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잔향이 많다라는 건 울림이 많다라는 거고, 대충 목욕탕을 생각하시면 그 울림이 정말 그 울림이구나. 우리가 음악회장에서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울림이 있죠. 그게 어쿠스틱한 울림으로는 가장 좋은 겁니다. 여기엔 그 울림이 별로 없죠. 잔향이 별로 없다라는 게 느껴지죠. 같은 공간에서 한 다른 연주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똑같은 홀이에요.
똑같은 장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관현악가에서 제가 작년부터 교육했던 팀이 가서 자체 스트리밍을 한 거고, 이건 제가 현재 교육하고 있는 팀이 스트리밍을 한 거예요. 제가 슈퍼바이저로 있었고 학생들 앞에 앉아놨고 여기에 이거 설치해 저기에 저거 설치해 했던 팀이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마이크를 써서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그게 이 정도로 영향을 줄 포지션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마이크, 이 셋업에서는 마이크가 지금 여기 딱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는 곳에 있고요. 이 셋업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첼로로 와보면 여기 끝에 마이크 보이시나요? 이렇게 끝머리, 이 끝머리에 마이크가 있는 거 보면 스페이스 A, B로 설치되어 있지 않나 라고 추정해 봅니다. 끝머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마이크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이렇게 잔향이 차이 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얘는 어쩌면 약간 그 피아노 뚜껑에 머리를 이렇게 넣고 듣는 듯한 건조함이 좀 살아있다면 이 사운드는 물론 약간 과할 정도로 리버브가 있긴 해요. 이 공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서 이 정도로 소리가 울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가 조금 괴리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잔향이 들어가니까, 리버브가 들어가니까 훨씬 듣기도 좋고 사운드의 울림도 좀 편해지죠. 제가 이 연주를 듣고 사실 되게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공간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대충 한 10번도 넘게 했을 텐데 항상 학생들의 실무 수업을 병행하면서 뭔가 티칭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앞에 앉아서 좀 더 나은 소리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적정한, 원래 이 홀은 건조하니까 그냥 건조한 소리로 만족하자. 선생님들이 소리가 너무 건조한데 속상해요 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마이크는 제일 멀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스피커와 좋은 헤드폰으로 들으면 그렇게 생소리까지는 안 납니다 라고 제가 항상 선생님들을 이렇게 설득시켰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곳에서 한 연주를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한 거지? 혹시 마이크를 뒤쪽으로 가져갔나? 그럴 리 없는데? 라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여기 보면 관현악가 연주고 음향기술을 누가 했습니다. 네,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해서 물어봤어요. 사운드 좋던데 혹시 플러그인 썼니? 그러니까 외부 리버브를 걸었니?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그 방법을 생각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생각했어도 저같이 소심한 성격이 얘를 정말로 그 OBS에 걸어서 송출을 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막 집에서 실험해보고 막 후기 찾아보고 정말 플러그인, 특히나 리버브 같은 플러그인을 잘못 쓰면은 기계적인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좋았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하다가 너무 기계적인 사운드가 나면 어떡하지? 그 걱정 때문에 아마 지금도 못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플러그인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런 리버브예요. 톨 리버브, 탈 리버브. 플러그인을 보면 대략 이런 무료 VST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톨 리버브 4 프리라고 써있죠. 프리에 들어가서 윈도우를 다운받는 거예요. 윈도우용, 맥용, 리눅스용 여러 가지가 있죠. 얘를 다운받습니다. 얘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다운받았고 리버브 4가 깔립니다. 리버브 4를 다운받고 폴더를 연 거죠. 그러니까 압축을 풀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와, 나 무료 리버브 다운받았어. 이거 OBS랑 연동시켜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OBS에서 얘가 열릴까요? VST3 이거 인스톨하면 되나? 윈도우 인스톨러 잘 보시면 OBS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뜨고 있죠. 자, 어디에 리버브를 넣게 되냐면 여기에 넣게 돼요. 효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마이크 보조, 효과. 여기에서 지금은 개인으로 3dB만 증폭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그대로 유튜브로 나가면 소리가 조금 작아요. 안전한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조금 작아. 그래서 나가는 소리를 3dB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오디오 필터에 추가해서 리버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리버브가 있나요? 없나요? 기본적으로 없죠. 그래서 플러그인을 쓰는 겁니다. 외부 플러그인. 그런데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VST 2.0이에요. VST는 2.0이 있고 3.0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3.0이 프로세스상 더 효율적이래요. 그러니까 더 최신 버전이라는 얘기겠죠. 얘는 그러니까 OBS는 VST 2.0을 읽나요? 3.0을 읽나요? 2.0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VST 3다. 최신 거니까 설치해 봐야지라고 얘를 설치하면 여기에서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보통 이런 VST를 인식하는 건 DLL 파일입니다. 여기 안에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카피해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그 안에 이런 VST 플러그인들을 모아놓는 경로가 있어요. 대체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VST 플러그인스. 아니면 또 어디에 있느냐? 스테인버그사에서 나온 여기 안에 모여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VST 플러그인즈 이 폴더 안에 보통 걔네들을 모아놓는데 이 폴더가 어디 있는지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폴트 셋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로직을 쓰시던 큐베이스를 쓰시던 뭐 스튜디오 1을 쓰시던 에이블톤 라이브를 쓰시던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제가 하나의 음악 DAW 프로그램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운받으신 건 오다시티예요. 그런데 오다시티는 그냥 사운드 에디팅 프로그램이지 이렇게 외부 플러그인을 갖다 붙이고 좀 쉽게 쓸 수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 스튜디오 1이고 이번 11주차 출제 과제는 스튜디오 1 프레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인증샷을 찍는 거겠죠. 네. 그건 이제 그 글을 올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VST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DLL들 모여 있는 곳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 와서 VST 플러그인을 누르면 이 안에 수많은 애들이 있죠. 이게 다 여기 있는 애들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얘도 읽을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저는 얘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리버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인 걸 이렇게 보면서 사용해야 되니까 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탈 리버브 이렇게 있고 플러그인 설정 열기 하면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long, medium, short 해서 어떤 걸 주게 되면 내가 스트리밍 하는 게 이 리버브가 먹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뭐겠어요? 대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것에서 내가 뭘 조절해야 되지? 아니면 디폴트 셋업을 봤을 때, 아니 디폴트 셋업 이런 프리셋을 봤을 때 대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지?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 리버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제가 영상 링크 걸어드리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 아마 충분히 리버브의 기본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여기에서 드리려는 정보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글에서 프리 플러그인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떠요. 요즘에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리버브 플러그인이라는 발할랄 네, 입니다. 빈티지 버브 하면은 한 $50 정도 하죠. 이 중에 공짜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프리 프리퀀시 에코라던가 슈퍼매시브라던가 스페이스 모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죠. 잘 찾아보면 이런 애들이 $50 하다가 이제 조만간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죠. 갑자기 무료로 바뀌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러면 막 메일이 떠다닙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와,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애들 보고 있다가 이 메뉴도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쓰는 스튜디오 1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라임을 다운받아서 쓰시게 되고, 프라임은 여기에 이런 추가 VST들을 넣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음원을 기본적으로만 편집하실 거면 사실 얘보다 좋은 선택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톨 리버브를 한번 보시죠. 사운드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드럼입니다. 자, 페어팩스 드럼이에요. 스네어 소리입니다. 이 소리죠. 지금 제가 마이크에 그 이미지들을 다 꺼놨어요. 전혀 리버브가 없죠. 네. 이 리버브 없는 상태에서 아까 톨 리버브를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다크 스몰부터 리버브가 걸린 것과 안 걸린 것 차이는 명확하죠. 우리가 음악회장에서 음악 들었을 때 울림 좋다라는 걸 늘 얘기해왔기 때문에 굳이 이펙터 중에 리버브, 공간계 이펙터 이런 얘기 안 해도 잔향 혹은 울림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자연스러움을 이 리버브라는 메뉴에 이제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자, 이 프리셋 폴더가 지금 어떻게 배열되어 있죠? FX, long, medium, short. 길고 짧고 중간 뭘로 분류해 놓은 것 같으세요? 잔향이 지속되는 길이. 그래서 short은 잔향이 금방 끝나요. long은 잔향이 오래 남는 애겠죠. 그러니까 이 톨 리버브 4는 프리셋을 잔향이 길게 남느냐, 중간이냐, 짧게 남느냐, 아니면 스페셜 이펙트처럼 엄청나게 특수 효과가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프리셋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리버브가 다 이 프리셋을 길고 짧음으로 분류해 놓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분류를 해 놓냐면, 제가 자주 쓰는 플러그인을 하나 보여드리면, 팝 필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죠? 네, 디폴트 세팅 와보면 small, medium, large, very large. 얘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죠? 공간의 울림의 크기. 그러면 공간이 클수록 잔향은 더 많고, 잔향이 많으니까 소리는 오래 지속되겠죠. 동굴에서 울리는 소리, 목욕탕에서 울리는 소리, 공연장에서 울리는 소리
내 방에서 소리가 울리는 거, 내 방에서 울리는데 짐 다 빼고 울리는 소리, 여러 가지의 그 리버브 길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의 공간의 크기가 있고 그 공간 크기에 어울리는 잔향의 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수록 잔향이 깁니다. 작을수록 잔향이 짧아요. 이거는 어쿠스틱 티오리예요. 그냥 음향 이론을 어쿠스틱 티오리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그 자연스러운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창을 지웠군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런데 아까 얘처럼 이 공간에서 약간 과하게 느껴지는 리버브. 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다면 이게 지금도 잘 떠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도원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런 음향 쪽에서 기기 쪽 이런 리뷰로는 뭐,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인데 여기에서 이런 이제 클래식 공연을 이제 스트리밍을 하십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편곡도 해드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하셨던 공연을 보면 네. 리버브 어떤가요? 이 공간은 지금 뭐 녹음 부스처럼 생긴 곳이에요. 이런 녹음 부스에서 당연히 이런 사운드가 날 리가 없겠죠. 추가 리버브거든요. 이 리버브를 얼마큼까지 줄 것이냐에 따라서 곡의 캐릭터가 결정이 되는데 가끔 엔지니어 분들은 조금 과하게 리버브를 거시는 경향도 있어요. 느낀 그대 눈빛은 이게 제가 유재하 곡 편곡한 건데 더 들려드리면 네. 저작권이 걸리려나? 편곡 버전인데도 네 아무튼 지금 보면 보컬이 갖고 있는 사운드랑 바이올린을 해석하시는 부분이 되게 달라요. 보컬은 그렇게까지 과하게 리버브를 안 잡으셨는데 클래식 악기라서 그런지 바이올린은 굉장히 과하게 잡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공간에서 이런 소리가 울릴 리가 없겠다라는 약간의 착시 현상이 드시죠? 그런 겁니다. 공간이 작을수록 소리는 짧아요. 울림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버브는 그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스페이스. 그래서 스페이스를 줄이면 당연히 리버브의 잔향 시간이 지속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톨 리버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를 줄이게 돼 있죠.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얘는 너무 무서운 애니까 크리스탈 클리어 줄어들죠. 잔향 잔향이 좀 커지죠. 공간이에요. 디퓨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얼마나 소리가 분산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소리가 좀 밀도 있게 들리도록 그러니까 하나 갔다가 하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후다다다다다닥 여러 개가 막 확 갔다가 다다다닥 돌아오는 어떤 각도로 소리들이 막 분산될 거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가 얼마나 두꺼울 거냐 얇을 거냐 그런 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딜레이 같은 경우는
제 다른 영상에도 설명돼 있겠지만 딜레이는 소리 두 개가 구분이 돼요. 들리시나요? 둥, 둥. 네, 이게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띵땅 이렇게 되는 걸 핑퐁 딜레이라고 해요. 딜레이는 원음, 발음체에서 첫 번째 벽을 맞고 돌아오는 소리까지의 거리를 프리 딜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 딜레이가 가까울수록 벽 맞고 돌아온 소리가 빠르니까 그 공간은 좁은 공간이 되겠죠. 그걸로 얘네들 말하자면 사이즈, 얘네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쑥 뛰어서 EQ로 돌아가 보면 EQ에 로우 컷이 있고 하이 컷이 있어요. 반사되는 잔향 음들을 분석했더니 하이 부분이 깎여 있더라. 그러면 그 벽면 재질이 양탄자로 되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버브 잔향들의 EQ, 스펙트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되게 재밌는데,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할 때 영어에서 명확해? 정말 잘 알아들었어? 명확해? clear,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하거든요. 그 크리스탈 클리어,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뜻이냐면 하이 쪽이 하나도 깎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음악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리버브를 만지면 선생님이 항상 too bright, 너무 밝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 크리스탈 클리어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탈 클리어를 그냥 클리어로 만들어 보면 조금 하이를 깎으면 돼요. 이러면 잔향에서 하이 쪽이 좀 없어지는 겁니다. 하이를 더 깎으면 점점 더 다크해지면서 잔향의 선명도가 사라지겠죠. 크리스탈 클리어가 점점 그냥 클리어, not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리버브가 없어진 것처럼 붕 뜨는 느낌이 없어지죠. 얘는 이 붕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too bright, 얘는 dar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브를 굳이 이런 플러그인으로 거셔야 된다 그러면 프리셋에서 적정한 공간 크기, 빅, 미디움, 스몰 혹은 길이, 롱, 미디움, 숏, 그 중에서 음악은 롱을 선택해 줘야겠죠. 그 중에 너무 밝은 거 말고 조금 어두운 애들로 하이 쪽을 좀 더 많이 깎으면 적절한 울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얘는 스네어였으니까 좀 잘 구분이 안 되죠. 제가 아까 연주하셨던 연주를 다운받아 놨습니다. 여기다 녹음을 했어요. 예. 이런 거 녹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우웅한 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보이스 미터라는 디지털 믹서예요. 버추얼 믹서라고 해야겠죠. 이 버추얼 믹서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어오는 신호가 이쪽으로 나가요. 근데 그 들어오는 신호를 모니터 하려다 보니까 둘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얘가 모니터거든요. 자, 아까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제가 녹음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었고, 여기에 지금 제 마이크 목소리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 버추얼 믹서에서 여기가 이런 유튜브 사운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유튜브 사운드 들어가는 곳에 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재생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럴 때는 세팅해서 네, 뭔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재생이 안 되네요. 그냥 된다면 아무거나 틀어서 사운드를 녹음하는 것만 보여드리죠. 오케이. 자, 이렇게 사운드가 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Virtual Input입니다. 실제로 뭐 연결되어 있는 건 없지만 이 컴퓨터 안에서
마이크가 꼽혀 있는 것과 이 사운드가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소리가 너무 작네? 볼륨을 조금 높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시그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녹음 버튼. 네, 이렇게 녹음을 한 겁니다. 지금 시그널이 녹음이 됐죠? 솔로로 들어보면, 그리고 뭐 노멀라이즈를 한다던가, 지금 보면 파형이 굉장히 작죠. 뭐 볼륨이야 여기서 엄청나게 키워놔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죠? 제로 dB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소리가 너무 연약해요. 지금 왜 그러냐? 녹음이 작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디오에서 노멀라이즈, 이 오디오 파형을 문제 없을 때까지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파형이 커지는 거예요. 네. 적어도 이 정도는 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소리가 커지니까 뭐가 커지죠? 잡음이 커지죠. 항상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녹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단단하고 큰 소리로 녹음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반 보정이 편해요. 이렇게 소리를 작게 녹음해 버리면 어차피 나중에 보정 작업할 때 고생하게 돼요. 적절한 마이크 레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녹음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얘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연주했던 곡입니다. 자, 얘도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볼륨을 얻을 수 있어요. 얘한테는 지금 어떠한 리버브도 걸려있지 않아요. 자, 톨 리버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펙트 폴더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개의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펙트 폴더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VST2가 있고 VS3가 있습니다. VST3에서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2에서 톨 리버브 찾아서 걸어줍니다. 그럼 얘가 뜨는 거예요. 디폴트 셋업에서 톨 리버브는 롱, 다크 빅. 일단 얘로 하고 하이컷을 조금 더, 원래 저희 선생님은 다 깎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소심해서 조금 남겨둡니다. 자, 아까 피아노 연주예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에서 믹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드라이라고 하면 이 드라이 같은 경우는 원음 소스예요. 원음 소스의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는 100%를 해놓는 거고, 웻은 이 리버브가 먹힌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걔를 얼마큼 먹을 것인가. 지금 리버브 들리시죠? 이 리버브가 먹힌 사운드를 얼마큼 먹일 것인가의 비율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탈 클리어 얘로 반복하고
웨스를 한 35로 줘보죠. 이게 잔향 남는 겁니다. 일단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는지는 알겠죠? 우리가 원음 소스 내보내는 곳에 VST 설정하고 이 VST에서 여기에서 효과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는. 혹은 방송 시작을 하면 대부분 녹화 시작도 누르기 때문에 그냥 이 레코딩 버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가요? 소리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죠. 얘는 그냥 무난하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까 걔는 조금 인위적인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인위적인 생각이 왜 드냐면 저렴한 플러그인을 써서 그래요. 조금 고급진 플러그인을 쓰면 뭐 콘서트 홀 LA 이런 식으로 그 홀에 최적화되어 있는 좀 이런 프리셋들이 있고 이런 사운드를 들으면 좋은 VST일수록 뭔가 기능들이 많아요. 스테레오도 이미지를 넓게 넓힐 수도 있고 반대로 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을수록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저 공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리 없는데 그런 좀 착시 현상은 이질감은 들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후반 보정 작업으로 사운드를 변화시킬 수 있죠. 반대로 리버브가 너무 많이 걸린 곡들도 리버브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리버브를 줄여주는 애가 여기 있는 Adverve라는 애예요. 맞나? 얘가 아니네. 네. 얘가 아니라 Devervelate인가? 있었는데 네.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아콘 디지털 디버브레이시라는 애인데 얘를 쓰면 리버브를 없애줘요. Reduce Hall Ambience, Reduce Hall Reverb.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녹음했던 리버브가 아주 많은 곳에서 자기소개 녹음한 거 사운드 어떻게 보정할 건가요? 저음도 깎아보고 노이즈도 걸러보고 해서도 안 되는 리버브는 얘로 빼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 두부를 싹 잘라내는데 깔끔하게 리버브만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런 플러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득은 볼 수 있죠. 노이즈가 섞여 있거나 리버브가 있을 때 걔네만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은 없어요. 다 필터에서 조금씩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음들이 깎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하나의 좋은 컨텐츠의 완성모를 만들어 보시고 싶다. 그러면 항상 뭘 고민하셔야 되냐? 가장 조용한 환경,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의 레코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차후에 보정 스킬이 늘었다 하더라도 원 소스가 좋은 걸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OBS의 무료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효과 VST 2.0 VST 2.0과 3.0이 있을 때 OBS는 2.0만 읽을 수 있으니까 2.0을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그 안에 VST 플러그인즈의 DLL 파일을 카피해 넣으셔라 라고 알려드렸고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리버브의 메뉴들을 보면서 사운드 변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버브 메뉴들은 저 회사는 저런 이름이고 저 회사는 저런 이름이고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비슷해요. 댐핑 쉐입 디프 이게 뭘까요? 디퓨저입니다. 여기 나오는 디퓨저가 여기에 써 있고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몇 개의 가닥만 알고 나면 다 비슷해요. 댐핑 같은 경우는 하이 쪽 사운드 얼마나 있을 거냐. 모드 이거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 얼마나 이제 그 변화가 무쌍한 좀 더 그 늘 똑같은 결과물만 나오면 현장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채로운 결과물들을 어떻게 남길 거냐. 디케이 시간 써 있는 거 보니까 얼마만큼 리버브의 잔향 시간이 빠르게 감소할 거냐. 프리딜레이 첫 번째 발음체에서 벽 튕겨서 맞는 첫 번째 리버브와의 거리죠. 그러니까 얘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리와 벽 사이 간의 공간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믹스 얘는 아까도 봤던 얘입니다. 드라이와 웻 사운드 간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보통 드라이를 이렇게 놓고 웻을 이렇게 놓는 경우도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믹스 이렇게 하나만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버브 플러그인의 메뉴들에 익숙해지시면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11주차 12, 13, 14를 통해서 각각의 환경에서 사운드를 녹음하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걔네들을 보정해서 최고의 라스트 버전을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기말 때까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브 파트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